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은 10장 가정법으로 들어갈 그런 차례인데요. 잠깐 10장 가정법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9장에서 수동태 세 번째 강의에서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 수동태의 세 번째 강의의 마지막 쯤에 대절의 수동태가 있었어요. 페이지는 106쪽입니다. 목적가 대절인 경우 수동태가 좀 어려웠었죠. 그래서 꼭 동영상을 보시고 이거는 반드시 여러 번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좀 이해가 되더라도 여러 번 지나면은, 좀 시간 지나면은 다 잊혀지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지 않으면은 이 중요한 것을 아주 까마득하게 잊혀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 여기서 조금 복습을 하고 중요한 거를 좀 정리하고 10장 가정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they say that he is rich, 그가 부자라고 말한다. 그들이 그가 부자라고 말했는데, 그가 부자라는 것이 이제 사람들에서 일컬어진다라고 수동태 적었었죠. 대절이 주어로 나오고 be를 회피하고 by them 생략할 수 있고, 가주어 있고, 그다음 이제 진주어를 뒤로 보냈었죠. 그리고 it is said that he is rich라는 문장을 투부정사로 바꿨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도 없어지고 he said to be rich. 이때 비동사가 to be, to 부정사로 바뀐다. 비동사 말고 일반 동사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to be. 그런데 완료 부정사도 있었어요, 이 자리에. 기억나실 겁니다. 두 번째도 그가 신이라고 그렇게 여겨진다, 생각해진다 할 때 가주 쓰고 진주 쓰고 투부정사로 he thought to be a poet 됐었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는 이제 완료부정사 나왔었죠. 이게 was가 과거였으니까요. 사람들이 현재 알고 있고 과거의 영화 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절이 이렇게 나왔고 가주 썼고 대절 썼는데, 여기서는 시제가 is known이 know가 현재니까요. 현재니까 여기서는 이제 is known인데, 대절의 was는 그냥 was였죠. 그런데 이걸 투부정사로 바꿨을 때에 이거를 to be로 쓰면 안 된다고 그랬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she's known to was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to be를 써버린 현재가 되어버리니까 to have known이라는 완료부정사 쓴다고 그랬었습니다. 4번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가 부자라고 그렇게 믿겨진다. 그가 부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건데, it is believed that 역시 was 과거의 부자였다라고 현재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he is believed to have been rich 이렇게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를 정리하려고 하냐면은요, 이게 영작에서 공식화가 된 건데요. 잠깐 한번 거기 맨 아래 밑에 106쪽의 맨 밑에다가 조금 중요한 구문 정리라 해가지고 한번 메모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구문 정리. 그래서 중요 구문 정리라고 할게요. 자, 여러분도 거기다가 메모하면서 이 대절의 수동태에서 중요 구문 정리가 나오는데, 나중에 또 여러 가지 다른 프린트로 여러 가지 복습을 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잠깐 한번 적어 보면 이게 왜 중요한지를 이해되실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It is said that 이렇게 나왔죠. It is said that. 자, 이런 구문, 그러니까 구조화된 문장이죠. 영작에 역시 잘 나오겠죠. It is said that. It is thought that. 그 다음에 it is known that. It is believed that. 이 네 가지만이라도 패턴을 기억해두면 얼마든지 대절에다가 문장을 갖다가 여러 개 적어놓으면은 뭐 수십 개, 수백 개 나오겠죠. 그러면 첫째는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자, 여기다 한번 해석을 쭉 적어 보실래요? 자, 뭐뭐라고 일컬어진다, 말되어진다. 이 said that은 뭐뭐라고 일컬어진다, 말되어진다 이런 뜻이고, 이 thought that은 뭘까요? 뭐뭐라고 생각되어진다, 뭐뭐라고 여겨진다. It is known that 뭐뭐라고 알려져 있다. It is believed that 뭐뭐로 여겨진다, 믿어진다. 그래서 여기 보면 it is considered 이런 것도 있겠죠. considered 뭐뭐라고 고려되어진다, 생각되어진다 등등 이런 상상이나 추측 동사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은 꼭 기억해 두고, 대절에 이제 시제가 주절의 시제 is하고 같으냐 틀리냐에 따라서 단수부정사, 완료부정사 쓰는 거니까 이거는 중요한 구문 정리니까요. It is said that 가령 시간이 돈이다 라고 일컬어진다
한번 해볼래요? 시간이 돈이다를 일컬어준다. It said that time is money 하면 되겠죠. time is money. 이런 식으로 여기에 속담이 들어도 뭐가 들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마무리를 조금 못 짓고 넘어갔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수동태는 마무리를 짓고 나중에 또 복습할 기회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 다른 패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도 수동태가 중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설명할 게. 응용에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자,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면은 조금 취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 정도에서 수동태 마치고요. 자, 오늘은 가정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법이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정법은 진도를 많이 나가진 않고요. 천천히 나가도록 할 생각인데요. 가정법을 너무 빨리 나가면은 도저히 소화를 다 못 시킵니다. 그래서 가정법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 좀 어렵다고들 하는데요. 109쪽입니다. 자, 그래서 이 109쪽에 보면은 자, 형광펜도 다 준비하시고요. 자, 먼저 대략적으로 형광펜을 준비해 보세요. 먼저 중요한 것부터 표시를 좀 해볼게요. 자, 가정법에서는 일단은 이 법이란 말이 어떤 그러니까 표현 방법이라 할까요? 이 법이란 말은 무슨 민법이나 형법 이런 게 아니라 이 법이란 말은 자, 메모하면서요. 표현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정하는 표현 방법이다 생각하시는데 실은 그러니까 문장에 표현하는 거 말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직설법, 명령법, 가정. 우리말도 아마 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직접 설명하는 방법, 직설법. 자, 형광펜 표시하면서 해도 좋고요. 직설법. 그 다음에 명령하는 것, 명령법. 그 다음에 가정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원래 이 10장이 가정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원래는 그냥 법이라고도 합니다. 법. 형법 그거 말고요. 그래서 원어로는 무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직접 설명하는 말하는 방식인가, 아니면 명령하는 그러한 말하는 방법인가, 아니면 가정을 하는 그러한 말하는 방법인가, 그때그때 무드가 조금 달라진다. 그래서 법이 원어는 무드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직설법은 있는 그대로니까 사실법을 여기에서 10장에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평서문이 있는 그대로 문장이니까요. 당신은 열심히 공부한다 등등. 명령법은 이제 명령하는 거죠. 명령법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명령문이 많이 나오잖아요. 독해 같은 거 해보면은 이 가정법 표현 방법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반 문법책에는 10장 아니면 몇 장 법 이렇게 나오는 책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정법이라고, 아무래도 가정법이 주를 이루니까요. 그래서 명령법이 쭉 나와 있고, 가정법이 이제 거의 90% 이상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법 하는 것이고요. 우리말로 예문을 보면은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해라. 이거는 명령법이 되는 것이고, 당신 열심히 공부한다, 사실법, 직설법이 되는 것이고, 만 열심히 공부한다면 당신 성공하실 텐데, 그래서 if you studied hard, you could succeed.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가정법이란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법을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명령법은 잠깐 지나가는 길에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명령법이, 이거는 독해에서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직접 명령은 긍정 명령으로 주로 많이 쓰는데, 어순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형광펜 표시를 하면서 해도 좋습니다. 자, 어순은 일반적으로 이유 생략하고, 일반 동사의 원형, 뭐뭐 해라, 뭐뭐 해주세요. 예문을 보면, open the door, get up early in the morning. 자, 그래서 문 열어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플리즈 같은 게 붙은다면은 문 열어주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세요. 공손한 표현 플리즈 쓰면 되는 거겠죠. 자, 여기서 시는 앞에 이유가 다 생략된 겁니다. 직접 명령, 어차피 명령은 상대방한테 명령한 거, 간접 명령 말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유가 생략된 겁니다. 항상 동사의 원형으로 나눈 겁니다.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는데, 자, 참고를 봐보세요. 참고는 중요합니다. 자, 형광펜 색깔을 바꿔서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요, 이게 해석에서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요. 자, 이것은 참고 비동사 경우의 명령인데, 해석을 좀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한 겁니다. 자, 가령 여기 예를 보면요, we are careful, 그 다음에 you were quiet, happy, kind, your man.
그래서 you are careful, quiet, happy, kind, you are a man 했을 때에 이건 평서문이죠. 당신은 조심스럽다, 당신은 조용하다, 행복하다, 친절하다, 당신은 남자이다. 어떤 사람이다 표현보다는 당신 남자이다 했는데, 자, 이걸 명령어로 바꿔보자는 거죠. 아까는 이거는 사실법이죠. 있는 그대로 썼으니까 이거는 사실법, 직접 설명한다, 직설법. 그런데 이것을 명령어로 바꿨으면은, 자, you 생략되죠. 어차피 당신에 대한 명령이니까요. 간접 명령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동사 원형. 비동사의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비동사가 들을 수밖에 없죠. 전부 다 형용사들이니까. 일반 동사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비동사 원형은 be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be careful, be quiet, happy, kind, a man. 그럼 be careful. 자, 해석해 볼 분. You be careful보다는 그냥 be careful, be quiet.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때는 무슨 뭐 조심스럽다, 조심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평서문을 해석하면 안 되죠. 직설법으로 조심해라, 조용해라, 행복하기를 바란다. 행복해라, be happy 그러잖아요. be kind, 친절해라, be a man, 남자답게 해라는 것이다. be a man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내가 자, 이런 것도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자, 퀴즈식으로 내겠는데 유명한 문구인데요. Boys be ambitious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Boys be ambitious. 이게 프랑스의 교육자인가요? 에미라는 사람이 아마 소년들한테 이런 명령을 한 그 유명한 문구로 알고 있는데요. Boys be, 여기서는 이제 you 대신에 boy 쓴 거죠. 소년들이요, be ambitious, 야망을 가져라 이런 거죠. 이해됐죠? Boys be ambitious, 유명한 문구입니다. 이거 윤리도덕 시간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자, 거기 에밀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배운 거라서. 그래서 boys be ambitious가 유독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것도 전부 다 명령문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명령일 때는 이제 don't나 never를 쓰면 되는 거고요. Don't make excuses, 변명하지 마라. Never tell lie, 이제 이거는 별거 아니죠. 간접명령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간접명령이 1~3인칭에 대한 명령을 상대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명령하고 되어 있는데 뭐 공식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Let him write a letter, 그에게 편지 쓰도록 시켜라. 뭐 이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조건명령은 내신에 가끔 나옵니다. 특히 중등부 2~3학년 때 많이 나옵니다. 1학년 때는 잘 안 나와요. 실제로 2~3학년 때는 이제 조금 이제 정신적으로 좀 성숙이 되고 하니까 1학년 때 잘 모르잖아요. 초등학교 좀 비슷하니까. 이 사람의 조건명령을 의외로 많이 됩니다. 교과서에서 은근히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조건명령이라는 이 용어도 기억해도 좋겠는데 별거 아닙니다. and나 or가 그리고 혹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건데요. 예문을 볼까요? work hard and you'll succeed.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너는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는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and 그러면 너가 성공할 거다. If you work hard 이렇게 조건적으로 바꿨을 수가 있죠. If you work hard, you'll succeed. Work hard or you'll fail. 그렇지 않으면, 혹은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일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는 실패할 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if절로 조건절로 바꿨어라 주관식으로 가끔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되시죠? 자, 특히 or일 때, or 이건 부정인 거죠. 네가 열심히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if you don't work hard, you'll fail.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 주관식 하나 내겠습니다. 자,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자는 의미에서요. 다음 시간에도 꼭 참여해 주시고 여기에 자, 빈칸에 어느 한 단어가 들어가고요. if you work라고 적겠습니다. 이퀄입니다. 이퀄.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지 이퀄 문장이 되겠죠. 이렇게. if you don't work hard를 한 단어로. 자, 뭐가 들어갈까? 주관식에 잘 나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알아맞히면은 제가 치킨 3마리 친구끼리 해서 쿠폰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직접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전화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네, 제가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예, 진짜 약속합니다. 그래서 선착순 3분에 한해서 BBQ 치킨
제일 고급 맛있는 걸로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아는 분 퀴즈에 참석해 주시고 이메일이든 문자든 보내주시면 제가 3분 추첨해서 치킨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3마리 쏘겠습니다. 자, 다시 if you don't work hard, you fail 들어가고요. 조건 명령도 지나가는 길에 조금 배워두시고 지금 가정법 들어가야 되는데 자, 명령법이 이때 나온다고 그랬었죠. 자, 112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오늘은 가정법에 대해서 길게 설명 안 하고요. 가정법은 어차피 이거 빨리 나가도 의미가 없고 천천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강의를 하고요. 천천히 나가도록 할 테니까 워낙 암기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정법에서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거기 빨간 펜으로 형광펜 해도 좋고요. 가정법 현재가 있고요. 가정법 미래,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중요한 것은 가정법 과거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중요합니다. 정말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가정법 과거 완료. 이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정말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오늘은 공식 암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 현재는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현재나 원형, will shall 동사 원형. 자,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의외로 정리가 안 되거든요. 자, 가정 미래 아마 이건 생소할 겁니다. 아니 가정법이 무슨 미래가 있는지.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should는 were to입니다. were to. 아니 왜 were도 아니고 또 to. 이때의 to는 또 투부정사로 들어가는데 어쨌든 were to를 하나의 단어로 봐야 되는데 조동사로 봐줘야 돼요. 어쨌든 자, will, shall, would, should도 가능합니다. 가정 미래는요. 자, 가정 과거의 공식은 너무 중요합니다. 일반 동사는 과거형, 비동사는 오어입니다. 특히 이게 정말 시험이 잘 나옵니다. 일반 동사는 무조건 과거형이고요. 비동사는 오어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고요. 특히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에 동사 원형. 자, 가정법 과거 완료, had, pp. 예, 우리가 이제 일반적 CJ에서 배우는 그 대과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형태만 이렇게 빌려 쓰는 것이에요. E 플러스 should 플러스 had 플러스 pp,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에 have 플러스 pp. 자, 이거는 공식을 암기하지 않으면 오늘 진도를 들어가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공식 암기를 꼭 하시고 다음 시간에 참여하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암기 요령은 가정 현재.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물어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가정 현재 공식 말해보세요. 가정법 미래 공식 가령. 여기가 강단이라면은 학생들 한 명 한 명 시켜서 전부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키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이 좀 긴장을 해서 암기도 잘하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은 꼭 여러분들이 스스로 손을 들어서 대답도 좀 큰 소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참여하시면 좋겠죠. 가정법 과거 공식 외워보세요. 가정 과거 완료의 공식 외워보세요. 자, 그 다음에 왼쪽이 이 표절이 있을 때는 이거를 표시해보세요. 이거를 조건절, 한자말로는 귀결절이란 말 한자말로 듣습니다. 옛날 구닥다리 영어에서는 전부 다 이런 한자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결론으로 귀가한다고 할까요? 결론으로 귀가한다, 뭐 귀결절 이런 말 쓰는데 이런 말은 거의 필요 없고요. 조건절, 이게 이제 주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부 다 왼쪽에 조건절, 주절 되는데 어떻게 제가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냐면요. 가정법 미래의 주절 시제를 암기해 보세요. 가리고 한번 같이 문납식으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의 조건절을 한번 말해 보세요. 자,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은 뭘까요? 가정법 현재의 조건절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의 조건절요. 가정 과거의 주절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 과거 완료의 조건절,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해도 좋지만 조건절, 주절 따로따로. 이제 나중에 가정법을 가면요, 가정 과거 완료가 if절이 없이 이것만 가지고도 가정법 성립입니다. 주절만 가지고도 가정법 성립되고요. 가정 과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if절이 없는데도 가정법 성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공식은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자, 더군다나 가정 현재를요, 뭐 단순가정법, 가정 미래를 뭐 강력가정법, 가정법 과거는 뭐 현재사실, 이거 현재로 해석합니다. 가정 과거는 과거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현재로 해석합니다. 현재사실 반대, 현사반대가 됩니다.
가정 과거 원리는 과사반대, 과거사실 반대입니다. 과거 원리 대과거가 아니고요. 과거사실 대입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제편에서 배운 그 과거 원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형태만 갖다가 빌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법이 어렵다 하는 겁니다. 가정 과거만 내가 하고 이것만 말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잘 설명하는데 가정 과거가 절대로 과거로 해석이 안 돼요. 항상 현재 해석해야 됩니다. 항상 해석. 자, 여기서 또 헷갈리죠. 아니 이거 현재 해석하면 가정 현재로 적어야지. 아니 왜 가정 과거로 적어놓고 과거로 해석 안 하고 현재로 적느냐. 이제 여기 오면은 이제 거의 다들 쓰러져 버립니다. 다들 잠자버리고요. 포기 상태가 되는 거죠. 가정법을 내가 왜 해야 되느냐. 아이고, 문법 포기해야 되겠다. 자, 안 됩니다. 가정법. 이제 10장이 고비입니다. 11장부터는 일치와, 그 다음 12장 접속사부터는 좀 쉬워져요. 관계대명사 가서 이제 좀 어려워지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에서. 그래서 고비가 늘 있는 거니까요. 자, 오늘은 그냥 맛보기식으로 가정법만 이렇게 설명했는데, 자, 여러분 숙제로 이 네 가지를 꼭 암기하시고, 다음 시간에는요,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씩 제가 시켜보겠습니다. 손 들으라고 시키겠습니다. 진짜. 예, 조금 긴장하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혹시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켜가지고 직접 한번 손 들어보시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라이브 방송도 언젠가는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은 가정법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장인데 천천히 좀 여유있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